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방금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은 6.2조 원대로 전분기 대비해서 42% 정도 감소를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60% 이상 하회를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 1분기 매출액은 또 52조 원대로 전년 대비해서는 1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10분기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증권사 전망치 평균을 하회했습니다. 이 FN가이드 기준으로 삼성전자 1분기 매출액 추정치는 53조 원대였고 영업이익은 7조 원대였습니다. 이러면 이 어닝 쇼크를 예고한 상황에서도 1조 원 정도를 하향 조정된 셈인데요. 삼성전자는 이미 어닝 쇼크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최근 디램 불량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외국인들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례적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어떤지 먼저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일단 오늘 0.4% 상승합니다. 2216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삼성전자 큰 움직임 없고요. 일단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0.1%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 46,000원대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47,000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6.2조 원대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42% 감소세 나왔고요. 또 1분기 매출액은 52조 원대로 전년 대비해서 1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 추정치보다도 더 하락을 한 셈이지만 주가 흐름 현재는 변동이 없고요. SK 하이닉스 0.5% 오히려 빠집니다. 78,000원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37만 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1% 가깝게 상승을 합니다. 12만 4,000원대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최근 이 외국인들 포스코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7만 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오늘 0.2% 상승하면서 19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은행주들 강합니다. 신한지주 10위권에 여전히 안착을 하고 있고 오늘 1% 넘는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4만 5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34만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모비스가 다시 11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숨에 14위에서 11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0.4% 상승하면서 21만 9,500원 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물산 1%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11만 2,5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SK텔레콤 현재는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15위권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 하락하면서 29,950원 바라봅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SK 오늘 1%대 강세 예상됩니다. 27만 5,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KB금이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 SDS 오늘 상승세 이어나가는데요. 0.85% 상승하면서 23만 7천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18만 4천원 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오늘 0.08% 상승하면서 752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오늘 1위부터 5위까지는 흐름 좋지 않습니다.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락세 이끄는데요. 1% 이상 하락하면서 67,7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CJ E&M 23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라젠도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0.4% 상승하면서 여전히 27만 원대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케미칼 6만 원대 이탈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3% 하락하면서 59,900원 선 바라봅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오늘 빠집니다. 1% 이상 하락을 하는데요. 어제 상승했던 만큼 빠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61만 원 선은 지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는데요. 9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HLB, 펄어비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현재까지는 움직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시초가 공략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어떤 정보 보고 계십니까? 네, 5G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따라서 통신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유효한데요. 오늘은 SK텔레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5G 요금제를 발표하면서 당초 과기부에 인가를 신청했던 곳과 좀 다른 요금제를 출시했는데 특징적인 부분이 89,000원부터 5G 무제한 데이터 제공을 적용했던 점입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향후 SKT 장기 이동 전화 관련된 매출 성장 제한과 캐펙스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생겨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살펴보면 SK텔레콤과 KT 요금제에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KT는 무제한 요금제의 종료 시점과 속도 제한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SK텔레콤은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SK텔레콤은 무제한 요금제가 확정형 요금제가 아니라 단기 프로모션 형태의 요금제입니다. 따라서 프로모션 형태의 5G 무제한 요금제라 트래픽 상황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고 요금제의 장기 전속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요금제 업셀링은 충분히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트래픽 변화에 따른 요금제 변동과 캐펙스 집행 수위 조절이 가능하고요. KT와의 5G 가입자 유치전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라는 우려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트래픽이 급증하지 않으면 프로모션을 연장해서 대응을 하고 캐펙스 이슈가 불거질 경우에는 KT 같은 경우는 요금제 수정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노이즈 발생 여지가 있지만 SK텔레콤은 프로모션을 종료하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5G 시대 매출 증가 기대감이 하반기부터는 본격화될 수 있겠고요. 비용 증가 우려 사이에서 결국 이제 매수 매도 간 힘겨루기가 당분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5G가 5월부터는 가입자 추이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출 증가 기대감이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 배당 증가와 더불어서 올해 배당금 증가도 유력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24만 원까지의 늘림목 구간 매수 권고드리고요. 목표가는 28만 원, 손절가는 23만 5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무, 그리고 JB소프트 김재성 수석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요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최동기 전무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4월 3일에 주셨던 아이리버 9.86%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3월 29일 주셨던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ELW 상품 현재 5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에 주셨던 JYP 엔터는 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같은 날에 주셨던 넷마블은 1% 가깝게, 그리고 A스테이크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3월 22일에 주셨던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1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최동기 전무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두올 올라와 있고요. 수익률 10% 넘겼습니다. 4위에는 화승 엔터프라이즈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13%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3위에는 아모레퍼시픽 올라와 있습니다. 2월 8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 17%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파트론 올라와 있는데요. 3월 1일에 추천을 해주셨고 약 한 달 만에 목표가를 했습니다. 수익률 28%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ELW 상품 올라와 있습니다. 3월 29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약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55% 넘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에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는데요. 신일섭 소장님께서 1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44%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7위에는 안혜민연구원의 MI텍 올라와 있는데요. 3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약 한 달 만에 수익률 46% 넘겼고요. 6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FNF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48%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5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H2프로 올라와 있습니다. 2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48%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4위에는 최동기 전무의 ELW 상품, 삼성전자와 관련된 ELW 상품 올라와 있고요. 3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55%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이즈미디어 올라와 있는데요. 3월 11일에 현재 추천을 해주셨고 한 달 만에 수익률 69%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ABL 바이오 올라와 있는데요. 3월 1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77% 이상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안혜민 연구원의 하츠 올라와 있습니다. 2월 28일에 추천을 해주셨고 현재 수익률 94.29%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동기 전무님께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ELW 상품을 추천해 주셨는데 약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55% 이상 넘어섰습니다. 전무님, 오늘도 삼성전자 영업이익까지 발표가 됐거든요. 네네. 관련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G2 갈등 때문에 피해를 본 국가들이 이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수출주들, 수출 국가, 그다음에 유로존들이 피해를 봤는데 만약에 이제 G가 오늘도 뭐 좋은 뉴스 나서 타결이 되면은 오히려 그쪽에 이제 피해주들이 수혜자가 되면서 그동안에 이연 투자가 지연됐던 반도체 부분의 섹터가 저 볼 때는 상승할 것 이상이 됩니다. 물론 오늘 그 삼성전자 실적 예상보다 적게 나왔지만 이미 회사가 예고를 했고 그다음에 또한 보시면 최근에 이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순매수 수량이 700만입니다. 700만 주. 이거는 뭐 보통 우리가 상상을 없을 정도로 외국인이 샀다는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바닥은 쳤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1분기는 끝나고 2분기의 실적이 중요한데 2분기부터 만약에 삼성전자가 턴어온다 하면서 실적이 만약에 전년 비슷하게 갔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가 5만 7천 원까지 갔던 주가 지금 뭐 4만 원 근처까지 와서 지금 반등하는 중인데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는 계속 이 또 파생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방송 때마다 삼성전자 강조를 했는데 사실 삼성전자 오늘 보면은 호가 지금 뭐 시작돼봐야지 아직 빠지는 모습 보이지 않거든요. 그만큼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두텁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 또 2월달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삼성전자가 4만 4천원에서 5만 원 가봐야 10에서 15%인데 ELW를 우리가 잘 선택을 하면은 이게 100% 이상도 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45원, 지난주 40원에 들었을 때는 그때 삼성전자의 어떤 BEP가 4만 6천 한 그 정도 됐을 겁니다. 4만 750원인데 이미 뭐 그 가격 넘어섰고 만약에 5만 원까지 뭐 4만 8, 9천 원 간다면 충분히 ELW 가격은 100원 이상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아마 조만간에 100원 정도 목표가는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높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너무 높은 가격이니까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은 기존에 보유하시는 분들이나 ELW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한번 주가 추이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금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거 대형주 쪽에서는 그쪽 분야를 계속 중점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이런 개별 종목들이 계속 수익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신고가 갱신한 종목들 뭐 60일 2평이나 21평의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아마 상승세가 이어질 걸 보고 그다음에 화이브즈 관련주들 해서 부품주들 장비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5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 하회 조정이 됐지만 그래도 오늘 코스피는 다시 한번 2210선까지 완전히 안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50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간밤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4주 후에 엄청난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 미칠지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종목들의 흐름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0.3% 빠집니다. 4만 6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SK 하이닉스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7만 8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다시 4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0.8%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12만 4,500원에 출발을 합니다. LG화학 빠지면서 5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0.5% 하락하면서 37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현대차 제외하고 모든 파란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반도체 종목 모두 빠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셀
셀트리온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오늘도 상승합니다. 0.5% 상승하면서 27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에서 LG 생활건강 현재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하락을 합니다. 4만 5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상과는 다르게 1위부터 10위까지 두 가지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일단 0.18% 상승세로 출발을 합니다. 2210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04%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75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흐름 좋지 않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6만 8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CJ ENM 0.17% 하락하면서 23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 최근 좀 올랐던 만큼 계속 빠집니다. 0.7% 하락하면서 6만 5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마찬가지로 0.6% 빠집니다. 27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포스코케미칼 현재 0.6% 빠지면서 6만 원대 이탈했습니다. 5만 9,700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셀트리온 제약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특히나 메디톡스는 1%대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요. 61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했던 만큼 좀 빠지고요. HLB도 마찬가지로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8만 7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9만 3천 원대,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5만 7천 원대에서 안정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펄어비스 최근에 급등했던 만큼 좀 빠지는데요. 0.6% 하락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9위권 지켜내고 있고 18만 원 선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김재성 팀장님께서 첫 출연해 주셨습니다. 어떤 전략 가지고 시청자분들에게 다가가실 계획인지 한번 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이제 관리 종목이나 환기 종목이 될 만한 이제 리스크가 있는 종목보다는 재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이고요. 급하게 매매를 해야 되는 단타나 급등주보다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수익 및 중장기 위주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동기 전무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종목은 더전 비전이 되겠습니다. 사실 1분기 실적은 이제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만 나오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1977년에 설립이 돼서 1988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기업으로서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중소기업들은 아마 이쪽에 어떤 회계 시스템을 더전 비전을 다 사용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주요 서비스는 ERP, D클라우드, 그다음에 전자금융 서비스, 저금자 세금 계산서 발행 및 결제, 그다음에 모바일 솔루션, 보안, 그룹웨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키컴, 더전 ENH, 더전, 그다음 필리핀 등 3개 회사가 종속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 비율은 12개월 선행파가 26.9로 높지만 실제로 동종 업계 퍼는 30배 이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PBR은 6.63, 부채 비율은 53%, 유보율은 1326%로서 비교적 양호한 재무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585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약 1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31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약 18%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출액 자체는 1분기가 비수기이지만 전분기 수주 물량이 양호했고 클라우드 ERP의 유지 보수 매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작년 말부터 인원이 제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고정비 통제로서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는 뭐냐? 소프트웨어에서 클라우드로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DERP는 2025년 대기업용 ERP 시장 대전환기 어떤 닷것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더전 비전은 2025년에 SAP 기존 제품 유지관리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기 때문에 DERP 신규 고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SAP ERP를 이용 중 기업들은 대규모 재투자를 통해서 SAP 신규 ERP와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거나 타사의 ERP를 도입하는 결정을 하는 순간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3자로부터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아야 기존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현대백화점의 DERP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다양한 업종의 레퍼런스를 측정하면 다양한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DERP의 기술이 순조롭게 진행 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검수가 마무리될 때까지 약 64억 원, 작년에는 약 36억인데 약 64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중견기업용을 이용하는 고객부터 DERP를 적용하는 전략을 적용할 것으로 파악되는데 DERP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을 아우르는 제품으로 일원화될 경우에는 향후 제품 유지 보수를 위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에 DERP를 적용함으로써 제품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다수의 대기업과 DERP 공급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올해 정으로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약어를 통해서 패키지,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될 예정입니다. 위약어는 타겟 시장과 가격 정책이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6월에 정식 서비스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정식 서비스 출시 이후에 고객수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위약어는 우선 위약어 라이트 ERP 기업 고객, 그다음 위약어 T 세무사 고객, 위약어 T 에지 세무사 수임 고객의 제품 구성을 통해서 고객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향후 B2B 핀테크 사업장을 위해서 세무사와 관련된 수임업체 고객의 유입 시 중요한 성장 인원이 되는데 향후 200만 대 이상의 세무사 수임업체가 위약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콜라센터에 축적할 경우 동사는 B2B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사에 대한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목표가는 5만 5천 원, 손절가는 4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HFR입니다. 지금 5G 시대 우리나라가 최초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장기 부품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HFR은 사실은 국내외 통신 사업주 대상으로 유무선 통신용 부품 제품 장비 개발과 제도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사실 이 회사는 SK텔레콤에서 스핀업 분산 회사로서 SK그룹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4G LTE 트래픽을 강선로로 다중하여 전달하는 강선정 장비 및 프론트하울 장비를 미국, 말레이시아 등의 통신 사업자에 납품 중이며 5G형 프론트 하울 장비는 5G 폰을 개발 태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LTE, 5G, FTTX 등을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는 5G 폰을 솔루션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재무지표는 사실 이 회사는 계속 적자 기업인데 그래서 폰은 나와 있지 않고요. PBR도 32.3으로 높고 부채 비율은 46%, 유보율은 1218%인데 아마 올해 5G의 우리 상용화를 통해서 분명히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보면 투자 포인트는 유선무선 네트워크형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데 유선무선 네트워크형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5 인프라 투자 본격화 시에는 양쪽 수혜 모두 가능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요 제품은 OLT, 옵티컬 라인 터미널, 그 다음에 ONU, 옵티컬 네트워크 유닛인데 OLT는 국내에서는 SK 브로드밴드만이 채택한 지폰 방식이 되고요. ONU는 아파트의 그 동, 지하에 설치하면서 OLT와 이제 강 케이블을 연결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ONT는 옵티컬 네트워크 터미널, 이거는 이제 가정에 설치함으로써 우리 ONU하고 연결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G폰, 그다음에 와이파이 AP, 프론트할 장비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캡티브 고객으로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선 네트워크 장비가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할 전망이 되겠습니다. 5G 시대에서는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등 초저지연이 되면 안 되겠죠. 그만큼 빠르게 서비스가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유선 네트워크도 무선 네트워크 속도와 유사한 속도가 요구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로드맵에 10기가 인터넷 상용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해지면서 동사의 유선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차세대 지폰 솔루션 현재는 속도가 2.5 기가바이패스인데 앞으로 XGS4는 10기가 바이패스, 그다음에 NG4는 40기가 바이패스로서 4배째 증가하는데 아마 이거는 2020년에 상용화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프론트 하울 장비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 중에 있는데 HF라는 프론트 하울 주요 타겟 시장을 북미아, 아시아, 태평양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프론트 하울 매출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북미에서 고객은 우리가 아시는 미국의 버라이전, 미국의 AT&T, 캐나다의 벨사 등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과 일단은 거래를 하고 있는데 5G 네트워크에서 기지국 숫자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감안시해 기지국 프론트 하울 장비 매출이 동반 성장으로 실적 레벨업이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5G 수혜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위에서는 적자로 인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실적은 매출액이 1979억, 약 46.6% 전년 동기에 늘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236억, 71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5G 상용을 위한 카펙스 투자가 시작됐다는 점, 그 다음에 해외 프론트할 시장에서 경쟁력, 이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큰 폭의 성장이 기대가 되면서 주가도 상승 트렌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500원, 시중의 증권사에서는 4,000원까지 보고 있다면 저는 보수로 봐서 3,500원, 손절가는 2,1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에어부산입니다. 사실 이러한 우리 항공기 업적은 환율, 유가에 따라서 출렁이 있는데 사실 유가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여객 수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그 운항 편수를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데 에어부산은 사실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되죠. 2007년에 8월에 설립이 됐죠. 국토해양부로부터 일단은 이제 면허를 취득해서 국내 및 국제 항공 운송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만 기준 부산 기폰 노선이 매일 18회 운항을 하고 있고요. 작년 12월에 부산 제주 노선을 취항하면서 국내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공업 홈페이지, 국문, 영문, 일문, 번자체, 간자체 등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현재 페이먼트 시스템을 LCC 채토로 도입하여 해외 고객을 위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무지표는 12개월 선행표는 6점 이상, PBR은 1.54, 부채비율은 98%, 유보율은 193%, 그래서 비교적 양호한 재무지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실적은 다소 부진했지만 올해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작년에 매출액은 6,536억,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206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40%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매출액이 7,908억,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무려 366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약 7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뭐냐? 작년도 하반기 내국인 출국 수요 둔화와 올해 LCC의 공격적인 기재, 비행기죠. 도입에 따른 경제 심화 우려로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악화되었지만 동사는 오히려 실적 개선 구간에 재진입할 전망이 됩니다. 우리 LCC의 성장 요소는 근거리, 국내 및 해외 세계 여행객의 80%가 근거리에서 이동하기를 선호하고 두 번째는 지방 공항을 통한 국제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일단 LCC의 성장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국적 우리나라 전체 LCC 공급 좌석수가 33,971석,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0% 증가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3년 평균 좌석 증가율 21.3%, 5년 평균 증가율 25.7%에 대비 높지 않은 수치이지만 LCC의 국제선 여객시장 점유율 약 30%를 감안시에는 전체 부문에서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항공 여객시장 수급을 통해서 에어부산도 분명히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동사의 또 올해 기종 기자재를 도입할 예정이 있는데 현재 25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서너 대를 추가로
구입함으로써 운행 편수도 늘리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규 기제를 도입하면서 부산이나 싱가포르에 대한 노선 운송권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동남아 쪽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랑곤, 카트만두, 엘리 등 주로 이제 동남아 쪽에 영남권에서 최초로 운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방공항발 국제선 노선이 중편이 계속 지설 예상인데 현재 보면은 가장 많은 지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가 에어부산으로서 총 51개 노선을 운항 중에 있습니다. 지방발 운항 중간은 수도권, 인천이나 김포공항의 슬롯이 부족으로 중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발 공급의 중간은 수도권에 바이밀 수요를 분산시켜 수도권 기재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발 수요 창출을 통한 성장 지속 의존을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작년 12월 20일 상장 후 3일 동안 주가가 상승했다가 1월 2일부터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최근에 3개월 동안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개선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모의시의 가격까지 충분히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존비 좋은 HFR 그리고 에어부산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전문가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 섹터는 이제 바이오 섹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작년 10월부터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하면서 국내 지수가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했고 가장 많이 낙폭된 섹터가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때문에 올해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가장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섹터 역시 제약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크리스탈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백혈병 치료제라는 신약 개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미국에서 임상 1상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요. 2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크리스탈은 현재 이제 임상되어서 시판되고 있는 차세대 관절염 진통 소염제, 아셀렉스 그런 것 등의 이제 신약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재무제표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최대 주주 지분율이 약 13.29% 정도 되고요. 유통 주익수는 대략 3,500만 주 정도입니다. 2017년도까지 이제 영업이익이랑 당기 순이익이 적자였지만 작년 2018년도에 양쪽 모두 흑자 전환되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 치고는 재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 흐름은 이제 살펴봐야 하는데요. 작년 9월 27일에 이제 25,000원을 찍고 12월 26일에 15,850원까지 빠졌다가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열심히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위치가 현재 바닥권이기 때문에 단기 수익 및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6,600원, 종가 기준으로 이탈했을 시에 손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관련주로서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북 관련주가 가장 많이 먼저 움직일 때 이제 움직이는 섹터가 이제 개성공단이랑 이제 금강산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번에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라는 악재로 모든 대북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치게 낙폭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4월 11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될 경우에 이러한 대북 관련주들은 한 번 더 강력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북 관련주 이전에 좋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패션 레이 제조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장 많이 알려진 보디가드나 리바이스 등의 이제 네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주주가 JHW 투자조합으로 11.69% 정도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재무 상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적자였지만 2018년 들어서는 모두 둘 다 흑자 전환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3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도 마찬가지로 종가 기준으로 이탈했을 시에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세화 PNC입니다. 세화 PNC 같은 경우는 섹터가 현재 화장품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뭐 세계적으로나 아니면 국내적으로나 금융시장에 있어서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서 그게 가장 큰 악재가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호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하고요. 그럴 경우에 가장 반응을 할 수 있는 섹터가 중국 관련주와 화장품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화 PNC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제로서 이제 뭐 염색 쪽이나 뭐 헤어케어 제품 쪽으로 이제 매출이 많이 발생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홈쇼핑을 통해서 소개된 뭐 리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브랜드 인지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모레모 그런 것들의 이제 인지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 자체적으로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 지분율이 보니까 이제 30% 이상 되고요. 연간 이익도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무 상태도 양호한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약 지금 630억으로 유통 주식수가 대략 1,400만 주 정도이기 때문에 종목 자체가 크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관련된 호재가 나오거나 상승 탄력을 받았을 때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 잘 다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할 구간보다는 상승할 구간이 훨씬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950원 잡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종가 기준 이탈했을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리스탈 좋은 사람들 그리고 세화 PNC까지 모두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좀 산불 때문에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파라텍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무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파라텍은 아시다시피 이제 소방 관련주인데요. 사실 이 회사는 이제 97년에 코스닥이 상장이 됐는데 이제 산불이 날 때마다 주가가 이제 급등하면서 대부분이 최근에도 보면은 이 회사 주가는 이제 장 초반에 20%씩 오르다가 결국에 종가에는 위에 꼬리가 달리면서 종가는 한 고가 대비 장 고가 대비 한 뭐 12% 다시 밀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지표를 보면 사실은 작년도에 매출액도 전년 동기보다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불로 인해서 만약에 산불이 오래 지속되면은 이런 어떤 그 주가 흐름 자체도 계속 이어질 수 있지만은 산불이 만약에 진화되고 만약에 조만간에 만약에 소화가 된다면은 이 이슈 자체도 금방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이 차트는 일목 차트를 봤을 경우에 6,188원은 오늘 종가까지 유지를 못하면은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고가 대비 좀 밀려가지고 오늘 6,490원까지 갔다가 저가가 이제 5,820원인데 물론 이제 지금 또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됐는데 만약에 오늘 종가가 6,188원까지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 주식은 우리가 쳐다보지 않을 그런 주식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좀 강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 주식이 과거에 보면은 슈팅 날 때마다 결국엔 결과는 안 좋았다는 거. 윗골이 달리고 거기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워. 만약에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혹시 단타를 노릴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장기적으로 접근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인데요. 신라스테이가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0.2%의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호텔 신라가 100% 지분을
보유한 신라스테이라는 비즈니스 호텔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신라스테이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51억 원으로 이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현재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현재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때 사드 배치 사건 이후로 이제 중국인의 단체 관광객들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로 인한 면세점 매출 증가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승 탄력은 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는 이제 현재가 이상으로 봤을 때 이제 11만 원 전후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미 이제 바닥 대비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때문에 지금 수익권이고 이제 보유 물량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면 일부라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 홀딩해서 지켜보는 게 조금 더 안전한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 장 초반에 좀 상승세에 나왔는데 현재 0.6%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전무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삼성전자 주가는 우리가 이제 지금 장 초반이기 때문에 뭐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일단은 실적이 안 좋다는 거는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다. 그럼 오늘도 과연 외국인들이 지난 3일처럼 과연 비차익에서 프로의 매수가 들어오냐가 관건인데 지금 장중에 보면은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조금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몰라요. 장 초반인데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는 약간 순매도지만 거래에서는 순매수를 기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지금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는 지금 분명히 기관들은 때릴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사는 이런 모습이 될 텐데 결국에는 승자가 누굴지는 모릅니다. 아직은 장 초반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섣불리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지 말고 차분하게 좀 있으면 이제 10시 반이면 중국 상하이 시장이 개장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는 오늘 흐름은 아마 중국 시장이 열리는 그런 시점에서 뭔가 결판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우리가 항상 뭐 매매 차익보다는 우리는 배당주 성격으로 보유하고 우리나라의 최고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 섣불리 이러한 어떤 뉴스에 따라서 매매를 하셔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보유하신 분은 그대로 홀딩, 혹시 보유 안 하신 분은 한 주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는 시점인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인데요. 이 제2 벤처붐이 펀드 조성 기대감과 함께 계속 상승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급등하면서 관련 주들이 다 이제 상승을 한 모습이고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주로서 거의 뭐 상한가까지 안착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뭐 만우절 장난 뉴스라는 보도가 떴죠. 그래서 다음날 바로 하락 조정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공포심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재료도 있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제2 벤처 붐이라는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쪽으로 더 관심을 집중해 보시는 게 맞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하락폭이 많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고가 놀이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보유자 분들은 이제 공포심에 다 팔기보다는 일부 정도만 차익 실현을 하시고 이제 2차 목표가를 이제 4,300원 전후 정도로 잡으시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무 그리고 제이비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안혜민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께서 이 하츠 1등 현재 고수하고 있는데요. 2월 28일에 추천해 주셨고 전일장 종가 수익률이 94% 이상입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츠를 제가 이제 6월 28일 날 이제 추천해드리고 목표가는 물론 지금 수익률이 약 94% 정도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츠는 이제 벽산그룹 계열의 이제 주방기기 제조 판매 업체이면서 항세 미세먼지 관련주로 안내해드리면서 빌트인 기기나 주택換気 시스템, 국내 공사 등에서 큰 매출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조명래 환경부 작년에부터 이 미세먼지 대응 관한과 관련된 긴급 보고를 이제 받고서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약간 범부처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하츠라는 종목이 크게 급등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추천해드릴 당시에 서울시 녹색 건축물재 설계 기준을 보시고 그리고 건물 증축 및 신축, 리모델링 경우에 미세먼지 95%를 이제 필터링할 수 있는 한기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큰 폭의 상승과 2월 28일부터 미리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금일 이제 몽골과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이 발생한 항사가 한반도를 이제 강타할 것이라는 이제 예보가 좀 나오고 있는데, 며칠 전 이제 정부에서 이제 최근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통해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밝힌 미세먼지 대책이 추가 경정 예산에 포함되면서 이 수혜주로 꼽히면서 이 하치가 급등한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 보도지표 중에서 MACD라는 이 추세 방향과 또 약간 주가 움직임을 분석해주는 이 보도지표인데, 이게 이제 꺾일 것으로 좀 예상했다가 최근에 감사하게도 특히 최근 100%를 넘겼을 때 갭상승으로 시작하여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현재는 이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약간 보합선을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상 이제 단기적이면서 중기적 현 구간에 강한 매물대를 형성한 모습과 그리고 주가가 연이어 상승하게 되면서 그만큼 고점이라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츠가 이제 지난해 영업이익이 7억 이상 전년 대비 6% 이상 상승하게 되면서 새롭게 잡아드렸었던 목표가 11,500원, 입찰가는 10,000원으로 잡아서 수익을 빠르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장 추천주 관련 종목은 이제 판타지오입니다. 판타지오는 이제 매니저먼트, 이제 음악 제작, 그리고 영화 및 드라마 제작, 그리고 해외 공연 사업 등 활발하게 다양한 사업을 이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국내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 이제 아트로스의 일본 진출과 그리고 함께 방탄소년단 컴백으로 인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사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인해 이 연예 매니저먼트 그리고 영화 제작, 음반 제작 영위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TV 예능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었던 연예인 중에 강한나나 그리고 이제 서강준 등의 연예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이제 매년마다 열리는 아이돌 가수를 창출해내는 프로듀서 101의 실력파 가수들이 선출되어 모인 판타지오 뮤직의 미키미키가 있으며 더 나아가 헬로비너스, 아스트로 등의 가수들이 소속되어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판타지오 뮤직뿐만 아니라 판타지오 홍콩, 또 판타지오 일본, 그리고 판타지오 픽처스, 솔리드 CNN 등 엔터테인먼트 계열별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판타지오의 이제 모회사 JC그룹은 중국 항저우와 그리고 수저우에 본사를 두면서 중국 정부와 진행하는 이제 민간 협력 개발 투자 사업 PPP를 통해 문화 사업을 이제 발전시키고 있으며 각 도시별 이제 특색을 이제 브랜드화하는 에코시티 이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타지오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이제 문화를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기업인 만큼 통합 비즈니스나 그리고 분야별 전문성 강화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이제 확보를 위한 사업 다각화 글로벌 이제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해외 오퍼레이션 강화를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연간 연결기준 잠적 이제 영업이익이 4억에서 약 5억 규모의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엔터 관련해서 아스트로가 이제 빌보드 이제 소셜 50 차트에 진입한 것과 BTS 방탄소년단의 컴백으로 관련 이제 관련주들이 수급 가능성 이슈로 다시 한번 보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 관련주인 동사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기술적으로 주가가 장기 평선을 넘어 현 구간에 단기적으로 강한 매물대가 형성하여 점진적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시고, 단기, 중기, 이평선, 이제 정배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900원, 손절가는 750원으로 어제 준비하면서 제시해드렸었는데, 금일 이제 판타지오가 29% 이상 수익권으로 다시 1차 목표가는 1,050원으로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800원 상향해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을 해주셨는데 오늘 상한가 1,070원까지 올랐습니다. 정말 이 종목 보는 눈이 탁월하신데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안혜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3% 상승하면서 221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9시 5분경에는 14선까지 올랐다가요. 등락폭을 좀 반복하다가 다시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36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들 매도세 나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0.1% 하락세 나오고요. 46,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상승 전환됐는데요. 0.13% 상승하면서 7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 강합니다. 2% 이상 상승하면서 시총 4위권까지 다시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틀 전만 하더라도 11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었는데 다시 12만 6천 원 선까지 올랐고요. LG화학 0.6% 상승하면서 38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셀트리온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포스코 오늘도 강합니다. 1% 이상 상승세 나오는데요. 27만 5천 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들 철강주 중점적으로 매수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7%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34만 8천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LG 생활건강도 오늘 강합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142만 원대까지 올랐고요. 신한지주 여전히 10위권 지켜냅니다. 0.1% 강보합권에서 45,5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강보합권에서 흘러가는데요. 752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75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닥 753선까지 올랐다가 소폭 빠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들 매도세 나오고요. 기관이 150억 원 이상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CJ E&M만이 소폭 상승을 하고요. 신라젠 0.7% 빠집니다. 바이로메드도 0.6% 빠지고 포스코케미칼도 조금씩 빠지면서 6만 원대 이탈한 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펄어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 나옵니다. 메디톡스 오늘 하락폭 강한데요. 2% 이상 하락하면서 61만 원대 이탈하고 60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HLB도 마찬가지로 1%대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다만 펄어비스 오늘도 강한 흐름 가져가는데요. 0.7% 상승하면서 18만 원대 안정적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0.18% 상승하면서 1,136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3월 29일에 AD 테크놀로지 추천해 주셨는데 일주일 만에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15%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하면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제 설계 전문하는 그 칩리스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갖고 이제 IT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이제 두드러지면서 이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 종목 중에서도 이제 두각을 나타나는데 이런 그 흐름 자체는 그 이 회사가 이제 이제 SK 하이닉스양 뭐 랜드 컨트롤러 IC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이제 꾸준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라든가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죠. 이런 쪽에 어떤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육성책 그리고 미래 나갈 그 시점에서 올해부터라도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 이것이 이제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거기 때문에 흐름 추세 자체가 아직 뭐 꺾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지속 뭐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자동화 관련,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SM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코어는 과거에 그 2017년도죠. SK그룹으로서 이제 넘어간 그런 회사인데 지금 그러면서 이제 SK그룹에서 SM코어를 종합 그 물류 토탈 솔루션 제공업체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그런 자동화 물류 시스템을 비롯해서 뭐 기계 장비부터 시작해서 IT 서비스까지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회사고요. SK그룹 하면 일단 SK 하이닉스하고 많은 그 SK그룹 내 그 제조 공장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SK그룹 내에서의 어떤 자동화 물류 사업에서 한 단계 축을 SM코어가 맡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영향에 따라서 뭐 그룹 자체뿐만 아니라 해외 수주죠. 인도, 정유라든가 이런 타이 업체 해외 수주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 SK가 대대적인 그 설비 투자를 용인 쪽에 하고 있죠. 그 하려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런 SK그룹에서의 어떤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많은 그 업체를 통해서 어떤 수주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작년 지난해 말에 다 1,000억 정도 수장고였었는데 올해도 신규 수주가 한 1,500억 정도를 예상을 한다고 하면은 이 회사는 어떤 실적이 탄탄하게 작년부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점차적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공장 자동화 이런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는 가운데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는 한 2개월 정도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정을 잘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점 매수해 두면은 2차 상승을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5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장세 자체는 이제 박스권으로 보고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미국과 중국이 이제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종 합의안 일부가 이제 전해지면서 중국에서는 이제 대두랑 에너지 상품 쪽이 이제 상품 구매를 약속을 하고 늘리기로 얘기를 했었고, 중국 시장에 이제 진출한 미국의 100% 지분율 기업한 이제 독자 설립법인들을 이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는 부분들이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회담 이후로는 이제 4주 이후에 이제 기념비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 낙관적인 입장을 재차 얘기한 부분 이외에 지금 현재 이제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에 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호 부총리랑 만나는 자리에서 양국의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를 하지 않으면서 지수 상승에는 탄력이 제한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부부총리랑 만나는 부분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마 단계적인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이제 끝을 맺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현재 이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편 이제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미국 내 일부 인사들 그리고 연준의 쪽에서는 다시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긴 했습니다만, 연준 총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올해 미국 경제가 2% 내외 성장할 것이다라는 희망사항을 내비치긴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시장 경제 자체가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작년부터 해서 내리막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의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국내 시장 상황으로서도 큰 방향성이 지금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채 박스권 장세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락을 시킬 만한 악재도 이미 공개가 됐었고, 그리고 추가적인 관세 부과 또한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상승 하락 모두 다 제한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 타결이 아닐 확률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상승에도 제한적일 거고요. 시장이 조금씩 반등 나올 때마다 연준위에서 계속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는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시장 상태는 굉장히 좀 빠른 상태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제 지표가 이제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무역 협상 결과 상관없이도 경기가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은 업종이 없기 때문에 경기 전반적으로 암울한 상태라고 보고, 경기 민감주와 대형주들은 조금 많이 빠진 상태가 아니라면 접근 자체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급락 시장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작년같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조금은 짧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결론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경기와 맞물려서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되고, 미세먼지 관련주나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경협주를 다시 단기적으로 보신다거나, 그리고 영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흘러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나 IT 장비주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폴드폰 관련주 해서 IT 장비주들이 조금은 더 시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서 테마주 위주로 단기적인 박스권을 헤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드리고 싶었던 종목이 조금 올라서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만, 이녹스에서 이제 인적 분할을 하면서 이녹스가 영위하던 FPCB용 소재랑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이녹스 첨단 소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구성에서는 58%를 차지하고 있는 FPCB용 소재가 전방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국내의 세계 최대의 FPC 소재 생산 능력을 갖추고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과점적 인지도랑 이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폴드폰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제 OLED 쪽에서도 이제 향후에 이제 조금 휘어지는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추가적인 소재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녹스 첨단 소재가 향후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OLED 소재 같은 경우가 매출에서는 한 2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QLED 기술 개발 확산과 함께 OLED 쪽은 상용화 단계, 그리고 중소형 패널 쪽의 가격대가 안정화를 보이면서 LG 디스플레이와 LG전자의 주가 회복이 가시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이제 광주 대형 OLED 패널 가동과 중소형 OLED 패널로의 제품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매출 가능성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매출 부진이 조금은 부담스럽긴 하지만 중대형 쪽보다는 이제 중소형 쪽에 이제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녹스 첨단 소재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약 15%가량 매출에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전에 100%를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핵심 소재였으나, 이제는 이제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풀라인업을 갖추고 있어서 시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용 패키지용 소재 같은 경우는 전방업체의 지정에 의해 100% 좌우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사용 승인을 획득을 해서 하이닉스의 벤더인 리드프레임 업체로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이번에 하이닉스 매출과 함께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실적 부분에서도 2017년 대비해서 2018년 실적은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모두 다 50%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업황의 순조로움이 당분간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특히나 작년 하반기부터는 OLED 매출이 늘기 시작을 했고요. 1분기에 본격적으로 S10의 방열 시트가 이제 출하되면서 OLED 필링 공급도 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신제품 효과가 아닌 본격적인 이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차트로는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면서 급등을 어제와 오늘 좀 보여줬는데요. 2018년도 하반기 불안감이 겹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긴 했습니다만, 반도체 패키지용 매출이 견고한 매출로 다시 올라오게 됐고, 전체 이제 업종에서 매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작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과점이나 조금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다른 업황보다는 조금 더 빨리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6,000원까지 지금 급등을 한 상태인데요. 다음 매물대가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면 64,000원대 부근에 있기 때문에 매수 밴드는 금일 상승 중 쫓아가시는 건 좀 어렵다고 보면 55,000원에서 53,000원 1차적으로 매수 쪽으로 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64,000원, 그리고 선절가는 5만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